그렇군요. 네. 여사가 선을 넘는 것에 대해서는 불쾌해하기 때문에 아마도 영남 지역에 특히 대구 경북에 있는 음. 유권자분들이 국민의힘에게 연락을 해서 "너무 나댄다. 그 사람 대외 활동 못하게 해라."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갔을 것이다. 의원님 말씀 주셨고 그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동훈 대표가 오늘 "김건희 여사 즉시 대외 활동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특별감찰관 임명은 당연한 것이고 특감을 머뭇대면 그 보수가 공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특검이 아니라 특감입니다, 의원님. 아 한동훈 네. 대표는 여전히 특감의 벽에 갇혀 있어요. 근데 특별감찰관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터지기 전에 감찰하는 기능을 해요. 네. 감찰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터질 만큼 다 터진 상황에서는 감찰관의 기능이 필요한 게 아니라 검찰의 기능이 필요한 거죠. 음.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한동훈 대표야말로 아직 이 사태의 중대함을 심각함을 모르고 있는 것 아닌가 음.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문제로 촉발된 그리고 명태균 씨와 연동된 이런 여러 가지 녹취 파일이 나오면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 정부가 지탱이 가능한 거냐, 불가한 거다. 특히 이 광장에 쏟아진 목소리도 개헌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네. 계셨어요. 일단 하야를 하든지 아니면 특검을 통해서 탄핵을 하든지 아니면 개헌을 통해서 임기 단축을 해라. 이제 이런 요구들이 있는데 이것은 2016년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하고도 많이 좀 닮아 있는 것 비슷하죠. 같습니다. 예.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제가 오늘 아침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KSOI에서 여론조사 결과 발표한 걸 봤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중도 하차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58.3%예요. 음, 이거 엄청난 거죠. 근데 53.8%, 58.3%. 58.3%. 네. 근데 중도 하차하는 방법이 뭐냐? 그럼 압도적으로 47.7%가 탄핵. 그다음에 하야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제 개헌으로 임기 단축하자라는 의견에 대해서 한 10% 정도예요. 근데 저는 개헌 얘기, 임기 단축하는 개헌 얘기하는데 그거는 개헌에 찬성하는 국민이 많을 거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개헌이라는 게 국회에서도 의결이 되어야 되지만 국민투표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저는 그게 훨씬 더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나? 국민들은 즉각 결단을 해서 하야하거나 아니면 탄핵하거나를 추진하자는 건데 네네. 개헌이라는 건 시간적으로도 훨씬 더 오래 걸리고 그 프로세스 자체가 불명확하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그 중도 하차하라라는 네. 거고요. 민주당에서는 이제 앞으로 더 장외에서 집회나 이런 것들 이런 전략으로 나가게 될까요? 앞으로 좀 대응을 어떻게 하실 저희 당의 지금 계획은 2주에 한 번 정도씩 네. 이제 김건희 특검, 예. 국정농단에 대한 그 대국민 집회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고요. 예. 중간중간에 이제 저희 지역에서 결국 움직이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네. 서울에 오는 것보다 사실 훨씬 더 필요한 일은 지역에서 하는 거여서 지역에 뭐 서명 운동도 하고 피켓팅도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16년도에 저희가 했던 것처럼 비상한 각오로 해야 되겠죠.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난국이 다시 한번 온 것 같습니다. 2016년 촛불혁명 때처럼 많은 국민들께서 또 거리로 나와서 이 정부에 대한 심판을 사실은 지난 4월 총선에 이미 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또다시 국민들께서 거리로 나와서 이 정부에 대한 규탄을 해야 된다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대구에서는 그러면 이 윤석열 정권을 어떻게 하기를 좀 원하십니까? 그래도 중도 하차하자라는 데서 유일하게 지역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큰 데는 대구 경북이고요. 네. 중도 하차까지는 아니어도 그 얘기는 해요. 그 한동훈의 워딩이 제가 볼 때는 대구 사람들의 워딩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네. 당장 김건희 여사는 이 공개적인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네. 자숙해야 된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전체적인 대구 사람들의 여론인 거죠. 저는 그걸 받아서 한동훈이 이렇게 세게 말하는 거다 이렇게 네. 봐요. 그 지난 녹음 파일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내용이 사실은 장님무사
그리고 안진뱅이 주술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저희 그 결국은 인터뷰- 위에서 꼭두각시로 이렇게 그렇죠. 예, 조종을 조종한다는 한다는 거니까. 뜻인 거고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명태균 씨가 저하고의 저희 프로그램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권총을 든 5살짜리 꼬마아이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천만한 상황을 그러면 계속 둘 거냐 아니면 이 아이가 권총을 내려놓고 안전해지도록 하는 게 국민들의 노력이 아닌가라는 비유를 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비유였는데요. 그런데 전 그럴 때 그 사람은 5살짜리 아이가 권총을 들게 만드는데 자기 역할을 한 거잖아요. 당내에서. 그렇죠. 네.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잘못 판단했다라는 것을 먼저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명태균 씨가 앞서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본인은 이제 그런 판단이 아니죠. 민주당을 다시 겨누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잘못이라고 하는데 국민들이 그런 판단을 하실지 그것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고 의원님 오늘 막 그 혼란한 가운데 인터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저희가 이제 또 그 국회 본회의 가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은 마무리를 하고요. 바로 노종면 의원님 모셔서 저희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